반갑습니다. 고1 내신 창비편 정지용의 비를 살펴보겠습니다. 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현상 그 비를 가지고 시를 썼다고요.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돼 있는데 자유시가 뭡니까? 내용과 형식이 자유롭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서정시라는 것은 개인의 정서를 노래한 시다. 다음 성격에 보시면 묘사적 이렇게 돼 있죠. 그림을 그리듯이 표현했다. 감각적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이미 배웠을 겁니다.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 미각, 촉각적 이미지, 그 다음에 공감각적 이미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어떠한 모습을 묘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유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했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그 표현 방법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제 보시면 비 내리는 날에 풍경이라고요. 어떠한 풍경을 이미지를 통해서 묘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징, 비 내리는 풍경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묘사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비 내리는 풍경은 이 글의 내용 혹은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라는 것은 이런 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상, 전개 방법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다음에 묘사했다라는 것은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간결한 시행과 감각적인 묘사가 두드러졌다. 똑같은 표현이죠. 그 다음에 화자의 감정이 절제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말들이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심심찮게 나올 겁니다. 감정이 절제되었다.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시 속에 개인의 정서와 관련된 어떤 단어도 사용되지 않고 단순히 감각적 이미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어떠한 대상을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시상 전개 방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간의 흐름이라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비가 내리는 과정이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돌에 그늘이 차고 따로 몰리는 소소리 바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비 내리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비 오기 직전의 모습을 이제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겠습니다. 돌에 그늘이 찬다라는 것은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어두워진다라는 거죠. 즉 먹구름이 몰려와서 끼는 상황 이것을 어떻게 눈에 보이듯이 표현했죠. 그러면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따로 몰리는 소소리 바람 이렇게 했잖아요. 바람이 분다라는 거예요. 근데 소소리 바람은 세차게 분다라는 겁니다. 비 오기 직전이니까요. 그런데 이건 역시 시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선생님 바람이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런데 그거를 보이는 것처럼 표현했어요. 바람이 몰려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했다고. 이 몰리는 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바람이 눈에 보이듯이 표현했으니까 시각적 표현 이렇게 해당되는 겁니다. 비 오기 직전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그려내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서 걷니 하여 꼬리 치날려 세우고 종종 다리 까칠한 산새 걸음걸이 여기까지는 이제 비가 내리는 과정이라고요. 이제 내리기 시작했다고요. 그 모습을 또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비가 내릴 때 실제 자연적인 현상 비가 내릴 때 산새의 움직임들입니다. 산새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느냐? 꼬리를 치날려 세우고 비가 오니까 산새가 꼬리를 팍 세우고 종종종종 거리는 모습, 그 다음에 종종다리 까칠한 산새 걸음걸이라는 것은 비가 오니까 새가 비를 피하려고 종종종종 이렇게 가는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산새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그려낸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서 비유적인 표현 방법이 사용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빗방울이 떨어져서 물방울이 튈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비가 이렇게 떨어져서 물방울이 이렇게 튑니다. 이 모습을 새가
꼬리를 이렇게 세우는 걸로 표현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그린 그림 중에 가장 잘 그린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빗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을 종종다리 까칠한 산새 걸음, 산새의 걸음걸이에 비유했다고요. 그러면 일단 내용부터 적겠습니다. 자, 비 내리는 모습을 산새의 꼬리 혹은 꼬리를 치켜 세우는 모습에 비유했고요. 그 다음에 산새의 걸음, 거리에 비유했다고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비유라고 했으니까 어떠한 비유적인 표현이 사용되느냐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중학교 때 비유적인 표현 중에 의인법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의인법이 뭡니까? 떠올려 보세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게 의인법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에 따라서 이것까지 설명을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화류법, 의인법하고 비슷한 건데 개념이 좀 다릅니다. 정확하게 보세요. 화류법이라는 것은 생명체가 아니에요. 생명체가 아닌데 생명체인 것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죠. 그러면 얘랑 얘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생명체인데 그것이 사람이면 의인법이 되고요. 사람 이외의 생명체인 것처럼 표현했으면 화류법이 됩니다. 이해되시겠나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비가 내리는 모습을 산새의 꼬리 혹은 산새가 꼬리를 치켜 세우는 모습, 산새의 걸음걸이에 비유했으니까 이거는 의인법이 아니라 어떤 표현? 그렇죠? 화류법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고등학교 문제에서 의인법과 화류법을 구분하시고 이런 문제를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조금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내용이 뭐라고요? 비가 내리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울지어 수척한 흰 물살, 갈갈이 손가락 펴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어떤 과정이냐면 이제 비가 내리면 땅에 이렇게 모일 거잖아요. 모인 물이 흘러내려가는 모습을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모습을 표현한 건데 흘러내려가다가 어떻게? 여러 갈래로 다시 흩어지는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어떠한 표현 방식을 사용했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모습이니까 시각적인 표현이 여기에서도 둘 다 사용됐습니다. 시각적으로 드러냈다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수척한 흰 물살 됐지요. 물살을 흐르는 물살을 수척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들 수척하다가 무슨 말이에요? 야위어졌다. 요즘 들어 살 까졌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야위어졌다라는 것은 사람한테도 표현할 수 있고요. 혹은 다른 생명체, 동물들한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에서는 수척한을 화류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담당 국어 선생님이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보세요. 그 다음에 갈갈이 손가락을 펴고 이 모습이지요. 물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손가락이라고 나왔잖아요. 맞죠? 그럼 손가락은 누구한테 있어? 사람한테 있잖아요. 요거예요. 전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의인법 이렇게 되는 거죠. 즉 화류법과 의인법을 사용해서 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멎은 듯 새삼 듣는 빛낮. 듣는이라는 것은 히어링이 아니라 떨어지는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잠시 멎었다가 다시 막 이렇게 내리는 모습을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떨어진 잎이 붉은 잎 소스라니 밟고 간다. 빗물이 잎에 세차게 떨어지는 모습을 일단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소란이 밟고 간다가 뭐가 되겠습니까? 밟는 거는 사람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동물들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화류법이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 소란이가 뭡니까? 시끄럽게 하는 거죠.
빗방울이 잎에 떨어지면 두두두두두 소리가 나잖아요. 그걸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소리 들리듯이 표현했으니까 청각적 이미지가 사용된 거고요. 또 하나 붉은 잎 했으니까 여기도 시각이 사용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잎 그랬으니까 시어에 반복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비 오기 직전의 모습, 비가 내릴 때의 모습, 그 다음에 비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내리는 모습. 이것이 바로 비가 내리는 과정,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를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에서 반드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화류적인 표현. 그러니까 생명체가 아닌 것을 생명체인 것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비 내리는 모습을 산새의 꼬리, 걸음걸이에 비유했다고. 사람이 아니라 생명체가 아닌 것을 생명체가 있는 것처럼 표현했잖아요. 비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비가 잎에 내리는 모습을 밟고 간다라고 표현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100% 화류예요. 근데 빗물이 이른 물줄기를 수척한 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했죠. 그럼 이 수척한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화류가 되는 거죠. 사람한테도 쓸 수 있지만 동물도 살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화류라고 할게요. 그런데 손가락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됐지요. 그러니까 이것만 의인법이라고 일단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선생님 수업하실 때 선생님은 학교 출제자잖아요. 어떻게 이것들을 설명하시는지 반드시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감정의 절제 있었잖아요. 그 감정의 절제가 뭐라고 했죠?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기만 할 뿐 어떠한 정서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시각적으로 다 보여주기만 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감정이 절제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정지용의 비 살폈습니다.